옛날에 어느 작은 집에 3마리 아기 돼지와 엄마 돼지가 살았어요. 이제 집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는 아기 돼지들을 옆으로 불러 모았지요. 얘들아,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구나.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거라. 하지만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렴. 그게 살아가는데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니까. 슬프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 아기 돼지는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어요. 얼마 뒤 그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작은 땅을 발견했지요. 막내 돼지는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빨리 또 쉽게 집을 지으니까 많이 놀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막내는 하루 만에 집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는 형들을 향해 소리쳤죠. 형아들, 나는 다 지었지롱. 첫째 아기 돼지가 그 집을 구경했어요. 좋아, 근데 이 집은 튼튼해 보이지 않는걸?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해? 막내 아기 돼지는 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걱정 마, 그런 일은 없어. 그럼 왜 미리 말 안 해줬냐고 하기 없기다. 둘째 아기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숲에서 모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아늑한 집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의 집은 3일 만에 완성됐어요. 지프로 만든 막내의 집보다는 튼튼해 보였죠. 그때 첫째 아기 돼지가 집을 구경하러 왔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안전해 보이지는 않아. 늑대가 왔을 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둘째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 무척 안전하다고. 그래, 좋아. 그럼 원망 말아라. 두 아기 돼지가 새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첫째 아기 돼지는 끊임없이 일을 했어요. 왜냐면 바위와 벽돌로 집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두 동생들은 큰형의 노력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형도 우리처럼 빨리 만들 수 있는데 왜 힘들게 그러고 있어? 형은 겁이 많잖아. 큰형은 두 동생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일주일 내내 일했고 벽돌과 바위로 된 집을 만들었어요. 다음날 배고픈 늑대가 그들의 집 근처에 도착했고 지프로 만든 집 앞에 섰어요. 막내 아기 돼지는 지프로 만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늑대가 노크했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그럴 수 없을걸요. 내 집은 튼튼하니까요. 늑대는 씩씩거렸어요. 그리고는 집을 향해 바람을 불었어요. 막내 돼지는 버텨보았지만 도망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만든 형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는 문을 두드렸고 둘째 아기 돼지는 문을 열어 막내 돼지를 집 안으로 대피시켰어요. 형아, 빨리 문 닫아. 늑대가 들어올 거라고. 걱정 마. 이 집은 부수지 못할 거야. 늑대는 둘째 아기 돼지가 나무로 만든 집에 도착해 소리쳤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그러지 못할걸요? 그 늑대는 심술이 나서 바람을 불었고 집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두 아기 돼지는 형의 집으로 달려 늑대를 겨우 피할 수 있었죠. 늑대가 오고 있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첫째 아기 돼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 말라고. 늑대는 이 집에 못 들어올 테니까. 잠시 후 배고픈 늑대는 첫째 아기 돼지의 벽돌집에 도착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넌 못 들어오니까. 늑대는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벽돌집은 부술 수 없었죠. 계속해서 애썼지만 벽돌 한 장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침내 지친 늑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는 지붕 위 굴뚝을 보고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늑대가 지붕 위로 올라 굴뚝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눈치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재빨리 벽난로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장작 위에 물을 데우기 시작했지요. 늑대는 굴뚝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바로 그 뜨거운 물 속으로요. 구해줘, 제발. 뜨거워. 몸이 너무 뜨거워. 구해줘. 마침내 날 꺼내줘. 늑대를 물리친 아기 돼지 삼형제는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다음 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의 집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막내 아기 돼지가 엄마 옆으로 왔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무얼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정말 열심히 한다면 그게 성공이라고요. 그날 이후 아기 돼지 동생들은 더 이상 게으르지 않았어요. 형처럼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장난감을 만드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그가 만든 장난감들을 팔곤 하였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지금껏 아이가 없다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책을 하는데 숲속에서 새로운 장난감에 쓸 적당한 통나무를 발견하였어요. 오, 내가 찾던 바로 그 통나무로군. 이걸로 예쁜 인형을 만들어야겠어.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통나무를 등에 이고 작업장으로 향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서 그 통나무를 조각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통나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너무 당황했지만 곧 잘못 들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조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 내가 너무 늙어버린 게야. 환청을 듣다니 말이야. 제페토 할아버지는 계속 일하였지요. 처음에는 인형의 머리가 만들어지더니 뒤이어 팔과 다리까지 만들어졌어요. 마침내 인형이 탄생했답니다. 그는 인형을 의자에 앉히고 깨끗하게 정리했지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하여 둘러보았지만 나무 인형 외에는 아무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던 일을 이어서 마저 했죠. 잠시 후 그 인형은 의자에서 내려와 방 안에서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것을 본 제페토 할아버지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우, 세상에. 인형이 살아있다니. 물론 진짜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웃고 이야기하고 사람처럼 놀기도 했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인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 이름은 피노키오. 넌 나의 아이란다.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피노키오는 곧 학교 갈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페토 할아버지에게는 피노키오에게 문구를 사줄 돈이 없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코트를 팔아서 받은 돈을 피노키오에게 주었어요. 피노키오는 그 돈을 가지고 기뻐하며 학교로 가고 있었지요.
모든 가게와 시장을 둘러보고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그의 앞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그는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갔지요. 피노키오는 키가 무척 작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보려고 사람들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크고 알록달록한 텐트가 보였어요. 바로 서커스 텐트였지요. 텐트 앞에 있던 광대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광대가 막아서는 바람에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단다. 피노키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가 학교에 가져가라고 준 돈이 떠올랐어요. 돈 있어요. 피노키오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광대에게 주었지요. 텐트 안은 무척 재미있었어요. 그는 텐트 가운데 무대 위에서 놀고 있는 인형들을 보았어요. 우와, 저 아이들도 나무로 만들어졌어. 무대로 뛰어 올라간 피노키오는 그 인형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쇼를 보러 온 관객들은 피노키오에게 화가 났지만 인형들의 줄을 잡고 있던 무대 위의 서커스 주인은 살아있는 인형을 보게 되어 무척 기뻤답니다. 줄이 없는 인형이라 떼돈을 벌 수 있겠구만.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쇼가 끝나자마자 서커스의 주인은 피노키오를 잡아 철장에 가두어 버렸어요.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속상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후회하던 피노키오를 지켜보던 한 요정이 피노키오 옆에 나타났어요. 그러게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야지. 그치만 난 네가 이렇게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돼. 알았지? 피노키오는 무척 행복해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난 이제 돈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학교에 갈 수가 있죠? 그 요정이 요술을 부렸더니 신기하게도 피노키오의 손에 돈이 나타났어요. 돈을 낭비하지 마. 어서 서둘러 학교로 가거라. 그 요정은 피노키오를 서커스 텐트 밖으로 꺼내주었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피노키오는 다시 한번 학교로 가고 있었지요.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그때 즐겁게 노래하는 피노키오를 발견한 교활한 여우와 그의 친구 고양이가 길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피노키오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했지요. 어딜 그렇게 즐겁게 가고 있는 거니? 문구점에 들러 물건 좀 사고 학교에 갈 거야. 이런, 그 돈으로는 문구를 살 수가 없어. 내 말을 들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마법의 땅에 심을 거야. 그럼 넌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가질 수가 있지. 필요할 때마다 따서 쓰면 돼. 순진한 피노키오는 여우가 한 말을 전부 믿었기 때문에 여우에게 돈을 모두 주었지요. 돈을 가로챈 그 여우와 고양이는 재빨리 사라지고 말았어요. 혼자 남겨진 피노키오에게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왜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거니? 좀 전에 내가 준 돈으로 문구점에 갔었니? 사실 그 요정은 여우에게 돈을 다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노키오에게 경고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게 될 거란다. 피노키오는 그 요정의 경고를 듣고도 결국 거짓말을 했어요. 네, 문구를 샀었는데요. 학교에 두고 왔어요. 피노키오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의 코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니? 피노키오가 또 거짓말을 하자 그의 코는 점점 더 길어졌어요. 결국 그는 머리를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지요. 어떡해. 이제 어떡하지? 마침내 피노키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요정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피노키오가 이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 그 요정은 그의 코를 다시 되돌려 놓았어요. 사실을 털어놓으니
이제 너를 용서할게. 그 요정은 다시 요술을 부려 여우에게 빼앗긴 돈도 되돌려주었고 다시는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답니다. 피노키오는 돈을 손에 꼭 쥔 채 노래를 부르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를 가둬두었던 그 서커스 주인이 피노키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지 뭐예요. 피노키오가 도망가자 그 서커스 주인은 무척 화가 나 그를 혼내주고 싶어 했어요. 그는 피노키오를 잡아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피노키오는 바다에 빠졌지만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는 수면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지요. 피노키오는 오히려 너무 편안하여 팔다리를 이용해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노키오가 해변가로 헤엄쳐가는 도중에 일이 또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지?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피노키오는 갑자기 어두운 곳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갈 수 있는 곳은 보이지 않았지요. 사실 피노키오는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던 것이었어요. 한편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무척 걱정하며 그를 찾아 나섰어요. 피노키오! 피노키오! 마침내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가 던져졌던 그 해변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혹시 피노키오를 본 사람이 있는지 어부들에게 물어봤지요. 그런데 마침 한 어부가 피노키오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피노키오가 바다에 빠졌다고 얘기해 주었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어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아버지가 무척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 어부는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구할 수 있도록 작은 보트를 내주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보트에 올라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려왔어요. 그 작은 보트는 더 이상 큰 파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부서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되었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많고 또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피노키오를 삼켰던 그 거대한 물고기가 제페토 할아버지도 삼켜버렸지 뭐예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물고기의 목구멍에서 미끄러져 곧바로 뱃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곤 한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피노키오, 내 아들아. 결국 너를 찾았구나. 얼마나 걱정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피노키오는 울고 있는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빠 말씀을 어겼어요.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피노키오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본 요정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를 물고기의 뱃속에서 꺼내 해변가로 보내주었답니다. 그날 이후 피노키오는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아주 영리한 소년이 되었어요. 매일 학교에 갔고 방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작업장에 계시는 아빠의 일손을 도왔답니다. 그 요정은 이렇게 멋지게 변한 피노키오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밤 피노키오가 자고 있을 때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그에게 요술을 부렸어요. 아침이 되자 피노키오는 일어나서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갈 준비를 하였어요. 침대 밖으로 나온 피노키오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처음에 피노키오는 자신의 손을 본 후 그의 몸도 살폈어요. 그는 무척 놀랐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무로 만든 인형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 소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저 좀 보세요! 진짜 소년이 된 피노키오를 보자 할아버지는 무척 행복했지요. 세상에, 정말 아들을 갖게 되었어. 아빠와 아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피노키오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멋진 코도 다시는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행복 가득한 왕국이 있었지요. 그 왕국에는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죠. 그 왕과 왕비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곧 여자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그 아이는 한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났기 때문에 오로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오로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무도회를 열기로 했지요. 모두들 초대받았지요. 심지어 미스테리 숲에 사는 요정들까지도요. 하지만 왕과 왕비는 큰 실수를 했답니다. 딱 한 명의 요정만 초대하지 못했어요. 그 왕국의 모든 이들과 이웃나라에서 온 왕과 왕비들까지 오로라에게 선물을 주고 건강하기를 기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명의 요정의 시간이었지요. 그 요정들은 오로라에게 무척 독특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들의 마법 지팡이로 세상에서 그녀가 원할 만한 모든 것을 선물했죠. 이제 마지막 세 요정만 남았어요. 그들도 오로라에게 멋진 선물을 줬지요. 항상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함께하여라. 작은 공주야, 나의 선물은 영원한 행복이야. 넌 영원히 슬픔 없이 행복할 거야. 마지막 요정이 선물을 주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도회장이 온통 초록색 연기로 뒤덮였어요. 연기가 사라지고는 검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왕은 아름다운 의식을 깨뜨리는 이 요정이 누구인지 물었지요. 다른 요정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어요. 바로 악한 마음의 검은 요정이었어요. 모두들 초대받았군. 이 왕국의 모든 사람들, 내 친구들, 왕과 여왕들, 그리고 요정들까지. 불행하게도 나만 빼고 말이야. 그 왕은 그들의 무례함에 사과했어요. 나를 위한 진정한 선물이 없다면 공주 곁을 떠나지 않겠어. 가장 아름다운 공주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자라겠지. 하지만 그녀의 16살 생일 해지기 전 바늘에 찔려 아름다운 공주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저 악마를 잡아라! 왕이 소리쳤지만 그 사악한 검은 요정은 웃으며 사라졌어요. 사악한 검은 요정 때문에 선물을 주지 못한 마지막 요정은 검은 요정만큼 힘이 세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나쁜 저주를 풀 수 있는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저주를 풀 수는 없지만 뭔가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저주가 풀리지 않아도 죽지 않으며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죠. 그게 나의 선물이랍니다. 그 왕은 이 나쁜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모든 바늘과 바느질 기계, 심지어 바늘과 닮은 물건조차도 모두 모아 성의 마당에서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답니다. 요정들의 선물을 받은 오로라 공주는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답고 친절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느 날 왕은 3명의 요정에게 어렵지만 오로라 공주를 보살피고 보호해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오로라 공주는 그 3명의 요정 외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죠. 오로라 공주는 그들의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됐어요.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생일이었지요.
검은 요정의 저주가 펼쳐지기 전 바로 해가 지기 전이었어요. 왕과 왕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막았지만 어떻게든 그 저주가 일어날 것 같아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들은 공주를 보호하려고 방 안에 그녀를 가두었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오로라도 문이 잠겨서 기쁘지 않았고요. 갑자기 벽에 문이 생겼어요. 오로라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그 문에 매료되었고 문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에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녀가 들어간 방에는 등 돌린 채 바느질을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오로라는 뭔가에 홀린 듯 바느질 기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오로라는 바늘에 찔렸고 그 검은 요정의 저주가 시작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죠. 바늘에 찔린 그녀는 이내 쓰러져 영원한 잠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해가 지며 검은 요정의 저주가 오로라의 16번째 생일에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요정들은 공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침대에 꽃들을 놓았어요. 그렇게 오로라는 잠자는 공주가 되었지요. 왕과 왕비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잠을 자도록 했어요. 그렇게 100년이 지났지요. 하루는 한 잘생긴 왕자가 지나는 길에 가시덤불과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그 성을 발견했어요. 그의 부하가 그 성과 잠자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 왕자는 무척 궁금한 나머지 그 성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덤불이 너무 크고 가시가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아들고 덤불을 베어가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들어간 그는 마침내 문 앞에 다다랐고 2명의 자고 있는 병사를 보았지요. 문을 열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모두들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성을 따라 걸어갔고 왕의 침실에 도착했어요. 왕과 왕비 역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그리고는 반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바로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잠들어 있는 그 공주의 침실이었어요. 그 왕자는 침대 옆으로 가서 아름다운 그 공주를 보고는 그녀의 귀에 얼굴을 포개었어요. 당신이 바로 잠자는 공주군요. 아름다워요. 사랑에 빠져버린 그 왕자는 그렇게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해 주었어요. 그때 그녀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잘생긴 왕자를 보았지요.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성 안의 모든 이들이 1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왕과 왕비는 놀라워하며 오로라의 방으로 달려가 어찌된 일인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올랐어요. 그들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 있었으니까요. 그 왕자는 공주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어요.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왕 역시 공주와 왕국을 구한 그 왕자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